늦은 오후 병실의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따스함은 병실 안에서 금세 식어버렸어요. 순자는 남편 병수의 이불을 정리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엔 조용한 슬픔이 스며 있었죠. 당신 조금 괜찮아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숨이 좀 가빠서. 병수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장남 지훈과 딸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어색한 공기가 먼저 흘렀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상태를 묻기보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채웠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남편의 손을 감쌌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 삶이 바쁘고 무겁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눈앞에 남편이 점점 말라가는 모습을 보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고 가족은 너무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병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체온만이 두 사람의 마지막 연결 같았죠. 며칠 뒤 병실 복도 한켠에서 지훈과 미정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간호사에게 약을 받으러 나왔다가 그들의 대화를 스치듯 들었어요. 보험금이 17억이라던데 엄마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그 돈이라도 잘 나눴어야지. 엄마 혼자 두면 누가 이용할지도 몰라. 미정이 맞장구 쳤죠.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그녀는 약봉지를 꼭 쥐며 복도로부터 살짝 몸을 숨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순자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젠 자식이 자기 걱정을 돈으로 계산하는구나 싶었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남편이 죽기도 전에 돈 이야기가 오가는 현실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래도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오해한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죠. 하지만 그날 밤 병실 불빛 아래에서 순자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의 집 거실. 미정이 커피를 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돈으로 집 정리하자. 아파트 팔면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순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급했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손수건을 접었습니다. 자식이 걱정돼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미정의 눈빛에는 다급함이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필요함이었죠. 순자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다. 그런 얘긴 조금 이르지 않니? 미정은 당황한 듯 웃으며 엄마 그냥 미리 준비하자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한켠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웃고 있는 그 얼굴들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수의 상태가 악화되자 가족은 모였습니다. 식탁 위엔 약 봉지와 서류가 뒤섞여 있었어요. 지훈이 문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보험 설계사한테 들은 내용이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처리해야 한대. 현우가 불쾌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돼?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자는 말을 잃고 자식들 얼굴만 번갈아 봤어요. 지우는 냉정했고 미정은 울먹였으며 현우는 분노를 참는 중이었죠. 가족이 모여 있어도 가족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라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잔이 부딪혔죠. 그 작은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만들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욕망이 들어선 자리에 대화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수의 호흡은 거칠었습니다. 순자는 남편 곁을 지키며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어요. 여보, 애들이랑 잘 지내야지. 병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고생스러웠던 시골살이 도시로 올라와 자식들 공부시키던 날들. 돈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그땐 웃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는데 마음은 더 가난했어요. 병수는 손을 들어 아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고마워. 나 대신 잘 살아.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음이 병실을 맴돌았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자식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엔 차가운 계산이 드러났어요. 엄마, 이제 절차 밟아야지. 지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울면서 엄마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라고 했고 현우는 그만 좀 해라라며 소리를 질렀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아버지를 추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돈의 향기를 따라 움직이는 전쟁 같았어요. 순자의 귀에는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 대신 잘 살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남편과 함께 적은 기부 약정서 초안이 들어 있었죠. 순자는 눈을 감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순자는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전 재산을 전부 정리하시겠다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알겠어요. 돈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도장이 결심의 무게를 대신했어요. 변호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순자의 손등을 비쳤습니다. 그 손은 주름졌지만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몰라도 됩니다. 언젠간 알겠죠. 그녀의 뒷모습엔 후회 대신 평온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자식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어요. 대신 변호사 김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은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말을 잃었고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수많은 계산이 엉켰지만 정작 어머니의 마음은 단 한 번도 계산에 없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버스가 달리고 있었고 그 안에 작은 실루엣 하나가 창가에 기대 있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창가 너머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돈도 슬픔도 기대도 내려놓은 얼굴이었죠.